예. 이 설문 30번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이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영업 정지의 처분 기준, 결국에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그 기준을 정해놨던 그 노는 부분은 우리가 가학상 개념을 따질 때,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 보고서 어떻게 앞으로 뭐 어떻게 뭐 하라고 그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은 있지만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지금 그러니까 실질은 우선 행정 규칙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만약에 기준을 정했을 때 이건 행정 규칙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이제 이 기준이라는 얘기를 보고서 그게 형식도 역시나 행정 규칙으로 지금 규정된 걸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말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처분 기준을 그러니까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했을 수도 있고 뭐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눠보는 게 수험적으로는 더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게 나눠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외관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반대로 뭐 법규 명령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냥 업무 처리할 때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그 하는 실질의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그 실질과 형식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우선 형식과 실질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중에서 우선 이런 영업정지 처분 기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라 하라고 하는 실질이 행정규칙인데, 근데 형식은 만약에 법규 명령, 무슨 법 시행규칙, 무슨 법 시행령, 뭐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해서 판례는 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만약 규정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 명령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판례의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학설상으로 많은 비판이 있지만 국민권익구제에 많이 그러니까 미흡하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판례는 계속 꾸준히 이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법리로 이제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가 행정법 앞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까지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써먹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행정법 제일 뒤에 가시면 결국 소외이익 부분에서 이 부분을 결국에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례를 공부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외이익이라는 것을 우선은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소외이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배우셨겠군요. 그러니까 소외이익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미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실익이 있어야 사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외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그 실질이 행정규칙인,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 처리 기준에 불과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만약에 이제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액이 있을까라고 하면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형식으로 규정이 됐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의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법규 명령에 해당된다. 즉 국민에게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한테는 그 영향이 있다.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여기에서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논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영업 정지의 처분 기준이 시행 규칙으로 규정이 된 경우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판례에 이제 우리가 법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지 그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만 영향이 있지 국민한테 영향이 없다가 이제 우리의 법리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권익구제에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러니까 뭐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결국 그걸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결국에 국민에게는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그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결국에 이런 경우에도 판례가 결국 소의 이익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 제일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성질을 각각 나누어서 보았지만, 시행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규 명령이니까 소해이익이 인정이 되고, 시행규칙으로 보는 경우에 비록 행정규칙이지만 판례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이런 논거를 따라서 소해이익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실질과 형식이 일치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기준임에도 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 규칙으로서 만약 규정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논거는 같은 거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결론까지는 판례상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논거들은 이걸 혼동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쓰시지는 않으셔야 되겠고,